바람처럼 쭉 퍼지는 수익률을 위한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혜린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또 빨간불로 마감됐죠. 벌써 4월 연속 오르고 있는 겁니다. 기관이 오늘 아주 공격적인 매수를 보여줬는데 종가상은 조금 상승폭이 미미했던 것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대조적으로 코스닥은 8일 연속 밀리고 있죠. 기관에 오늘은 외면까지 받았는데요. 500선을 넘보던 코스닥은 어느덧 480선에 턱걸이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시장과 종목에 관한 모든 것 주식쇼 스트라이크에서 준비했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요. 전문가 시장 보는 눈 확인해보는 내일장 업앤다운이라는 코너와 전문가 중에서 누가 가장 수익이 큰지 최강자를 가려내는 1인자를 찾아라 수익률 대결도 1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받아드리고 있고요. 또한 전문가 주식 투자 노하우를 강의 형식으로 들어보는 리치맵의 9회 말 투아웃이라는 코너는 2부에서 마련 중입니다. 그리고 내일장 위한 홈런주 공략 종목은 2부에 숨어 있으니까 2부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부터 시작할 텐데요. 이제 화요일 멘토님이 되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고종현, 김지훈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두 분 중에 지난주 금요일 중간 집계에서 수익률 1등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잠시 후에 그 성적표 공개하겠고요. 먼저 1인자를 찾아라의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릴게요.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은 1억, 매일 두 분씩 일주일간 총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를 짜고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서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익률을 중간 집계하고요. 월간으로 해서 최종 순위를 결정해 1인자와 2인자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화요일 멘토님들 한 분 한 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고종현 전문가의 프로필부터 들어보시죠.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 전문가의 멘토링 곧 공개됩니다. 주식시장의 마이스트로, 수익 보증수표, 단기 수익 매매 주도주 잡기, 수급 동향 분석 및 단기 저점 공략,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김지훈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공개됩니다. 네, 이렇게 훌륭하신 두 분의 멘토님 모시고 오늘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얘기 나눠보는 내일장 업앤다운부터 출발해보는 것이 순서일 텐데요. 자, 코스피가 오늘 4월째 올랐습니다. 기관도 적잖이 샀습니다만 종가상 조금밖에 오르지 않은 것 여러분 확인해 보셨죠? Q3에 대한 기대감, 오늘 밤에 뭔가 나올 것이다 있었지만 막판엔 또다시 상승폭을 줄이니까 이제 후속타로 뉴스에서는 경계감이 또 불거졌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시장이 약세 출발한 이후에 오전에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고요. 장중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후반에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전 중에는 아무래도 이제 17일, 18일 사이에 버냉키 의장이 미국 상하원에 의회 출석을 하면서 이제 코멘트를 경기 부양책에 대한 코멘트를 던질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좀 부양시켰습니다. 근데 후반 들어서는 외신 뉴스 들려오는 이제 외신 뉴스들 같은 경우에 그 Q3에 대한 얘기들을 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오히려 시장의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요. 실제로 뭐 오늘 오전장까지만 해도 이제 기관들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점 수급에 나서는 이제 기관들이 이전에 이제 8월 조정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1800포인트 영역권에서는 기관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그 받침판 역할을 하는 매수 주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방에 대한 뭐 큰 충격까지는 좀 나오지가 어렵지 않겠나라는 것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뭐 중국발 이제 모멘텀을 가진 업종군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죠. 실질적으로 이제 화학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기관들이 시장을 지탱해 준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제 그 주목을 하는 업종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면 괜찮은 수익률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기관 따라하면 수익률은 괜찮을 것이다. 특별히 오늘 자동차 관련주도 좀 특징적이었잖아요. 예. 현대차, 현대중공업 간에. 맞죠. 현대중공업이 이제 그 어제 장마하고 블록딜을 좀 했죠. 22만 원 할인된 가격에 하다 보니까 네. 그 자동차 현대차가 이제 약세 출발한 이후에
한쪽이 이제 계속 눌려 있었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계속 눌려 있다 보니까 다른 한쪽이 좀 많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오버행 이슈가 이제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각 자체를 좀 긍정적인 것보다도 주변주 쪽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관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업종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합해 보면 왠지 기관이 한동안은 자동차를 보지 않을 듯한 일단은 물량 부담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주에 1850 안착을 제대로 못 시켰다 이렇게 분석해 주신 김준 전문가님 진짜요? 목요일 날 1800을 깨고 전저점도 깼다가 오늘도 장중에 1802포인트까지 자꾸만 1800 쪽으로 기회만 있으면 내려가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일단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조금 더 하락폭이 깊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어차피 뭐 그 자체가 위험 부담까지 내려온 뭐 지수 구간이 보이진 않고요. 대신에 오늘 장 자체로만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장을 확인하시려면 어제 장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어제 장, 월요일 장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종목들이나 전반적인 업종별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도 마찬가지로 뭐 흐지부지하게 약간 재미없이 흘러간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라 보시면 되고요. 지금 뭐 QE3 뭐 이런 말들이 하는데 지금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 지금 현재까지도 해외적인 이슈가 많지만은 국내적인 이슈는 거의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나올 때 그때 우리나라 지수도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올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해외적인 관점보다는 국내적인 관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 뭐 태풍 얘기가 나오는데 비율을 들자면 현 시장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같은 시점은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태풍의 눈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태풍 뭐 주위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난리가 나는데 눈 안에 안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조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조용한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잔치집에 태풍이 분다라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물론 조용하고 고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예전보다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 구간에서 지금 이제 조정 구간에 접어들면서 그때 조용했던 시점이랑 지금 조용했던 시점이랑 수급면에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 소리입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수급이 크지 않았던 수급들이 지금 현재는 종목들 그리고 업종별로 해서 수급들이 개개별로 강한 종목들 위주로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잔치집에 태풍이 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에 본인 결혼식에 태풍이 분다라는 얘기는 아니었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내일장은 오를 건지 떨어질 것인지 요 얘기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내일장 분석을 이어가 볼 텐데요. 자, 고종윤 전문가님 내일장 상승일까요? 예, 하락일까요? 내일장은 상승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유는 잠시 후에. 자, 우리 김준 전문가님은 내일장? 상승입니다. 아, 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지금 하락 기억이 없을 정도로 상승이다, 상승이다 했는데 코스피가 또 그래도 잘 사흘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냉키 의장한테서 뭔가 그래도 그렇죠. Q3는 아니라도 기대를 거는 부분이 있으신가 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장 후반에 이제 시장이 밀렸던 이유가 그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그 경계 심리가 좀 대두됐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예상 또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QE3보다도 그 초과된 이제 그 지중금리의 인하 뭐 이러한 이제 그 QE3와는 좀 새로운 형태의 이제 부양책들이 발표될 것이다. 그러니까 코멘트를 던져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7일, 18일, 그러니까 내일 저녁까지는 어느 정도 그 버냉키 의장의 입에 그 글로벌 증시의 움직임 자체가 좀 달려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적어도 뭐 기대감이 불지 않겠냐라는 관점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1820포인트 영역권 이하 구간에서는 기관 쪽에서도 상당히 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매수에 대한 수급을 계속 밀어넣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면 받침판이 있는 상태에서 오늘 밀려줬기 때문에 내일장에 소폭이라도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추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예. 그러니까 버냉키 실망 뭐 이런 거는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 실망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기대감의 선반영입니다. 기대감의 선반영인데 지금 그 물어보신 게 이제 내일장은 상승이냐 하락이냐잖아요. 그렇죠, 내일장. 그러니까 내일장까지는 기대감이 연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내일은 네. 사실은 상원 출석만 하고 하원 또 남아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내일 굳이 세부적으로 따지면 뭐 전강 후약 이렇게 됩니까? 만약에 Q3에 관련된 언급을 했을 경우.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가 이제 상승을 먼저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 예. 증시가 상승 출발을 하게 될 테고요. 근데 앞에서 이제 한 가지 빠뜨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중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도 충분히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뭐 경기 부양책이다 뭐다 계속 얘기는 나오는데 증시 자체는 지금 부양이 진짜 못 안 되고 가요. 있는 예. 그런 시점인데요. 아무래도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가장 큰 문제점이 거래 부진에 대한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오전장, 이제 중국 증시도 오전장에 우리나라와 같은 모멘텀으로 인해서 같이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난 작년입니다. 작년에 2160포인트 영역권에서 저점을 잡고 좀 돌리는 모습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도 이제 오늘 종가가 2161포인트인데요. 현재 구간상에서 좀 하방 경직을 띄면서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우리 시장도 커플링 될 가능성도 충분히 좀 참고를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쪽의 증시도 좀 힘을 내는지 요것도 같이 보자 하셨습니다. 일단은 내일장 추가적인 상승, 또 나흘 연속 상승을 보고 계시고 김준 전문가님도 역시 같은 의견이신데 지금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1802포인트까지 갔다가 꽤 오래 1830 머물러서 그 이상 가나 했는데 막판에 또 탁 빼는 거 보면 이게 만만치 않은 시장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일단 제가 상승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 당장에 내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상승할 건덕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적인 이슈입니다. 지금 어차피 해외적인 이슈에 대한 뭐 실망감, 기대감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해외적인 뭐 기대감이나 뭐 실망감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그렇게 많이 반영을 하지는 아마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인 이슈에 대해서 조금 찾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아직까지는 국내적인 이슈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연동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간 조정을 걸치는 동안에 조금 올라간다 싶으면 떨어지고 좀 올라간다 싶으면 떨어지고 그게 이유가 뭐냐면 뭐 매도세가 많다라기보다는 매수세가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세는 나왔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내적인 이슈나 뭐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는 그에 대해서 나오게 되면 윗방향성으로 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승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 당장에 내일도 마찬가지고 최근 가까운 미래라고 뭐 조금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조금 이상한 부분은요. 많은 전문가님들이 어쨌거나 국내 이슈가 없기도 하지만 대외 이슈가 워낙 크고 중대하다 보니까 이게 휘둘리는 시장이 어쩔 수 없는데 안타깝지만 다들 해외 이슈를 보자, 뭐 대외 변수 얘기를 하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시나 봐요. 예, 맞습니다. 해외적인 이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스페인, 그리스 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탈리아. 부각이 된 거, 이탈리아 부각이 된 거는 최근 시점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에 대한 이슈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탕 삼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조금 극단적인 예로 뭐 그리스나 스페인이 망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망하진 않습니다. 그게 왜냐면 어차피 눈이 보는 눈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영은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됐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해외적인 이슈가 그렇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수익 내려면 수급 봐야 됩니까? 수급도 당연히 체크해야 되고 제가 어차피 단기로 많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수급은 당연히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들의 차별성을 일단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놈은 치고 올라가고 어떤 놈은 치고 내려가고 이렇게 차별적인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종목 위주로 접근하신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별 종목들 위주로 뭐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7월 말 8월 초쯤에 돼서 개별 종목들 수급들이 거의 한 100% 이상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어떤 종목을 선별하냐에 따라서 뭐 매매 방식이나 뭐 매매 계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지난주 금요일 중간 집계 결과 수익률 1등이 좀 전에 말씀을 맞춰주신 김지훈 전문가님입니다. 종목의 수익률 1등이신 분이 역시 종목만 보자 하신 걸로 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해서 두 분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슈어 스트라이크 1인자를 찾아라.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 보기 이전에 기존 포트 확인이 우선시 돼야 할 테니까요. 먼저 고종현 전문가님의 포트부터 열어볼까요? 네, 고종현 전문가님의 포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카프로가 30%, 호남석유가 가장 비중 크게 40%, 그리고 지주회사 LG가 30%에서 꽉 찬 포트 현금이 들어갈 틈이 없네요. 100% 주식으로 채워져 있는 상황인데요. 수익률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하, 카프로가 7월 초에 들어갔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1,800 깨는 날 같이 연동되면서 손절가 깼습니다. 손절되는 분위기고요. 안타깝지만 같은 섹터라고도 볼 수 있는 호남석유는 또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4%대 올랐죠. 수익도 플러스. 그리고 지주회사 LG가 오늘 또 핵심 자회사를 할 수 있는 LG화학에 힘입어서 함께 좀 올랐습니다. 2% 이상 오르면서 수익도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계속해서 김지훈 전문가님의 금요일 중간집계 1등 우리 김지훈 전문가님의 포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우수 AMS가 20%, EQ스엔자루가 지난주 똑같은 초기 비중이었던 20%가 추가 매수돼서 40% 비중이 가장 컸고요. 아즈텍 WB, 영흥철강이 각각 20%와 10% 비중. 상대적으로 현금은 한 10% 정도 들고 계셨었는데요. 수익률을 볼까요? 자, 이름 따라간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우수 AMS가 여전히 수익률이 25.7%입니다. 금요일 날 이 종목에 힘입어서 평균 수익률 1등으로 김지훈 전문가님이 전체 거의 8분 가운데 1등이었었고요. 월요일 날 약간 매물이 나왔지만 오늘 보합권에서 멈춰주었습니다. EQ스엔자루는 안타깝지만 추가 매수가 됐었는데 평단가는 크게 못 낮춘 가운데 손실이 조금 줄어든 그 정도이고요. 아즈텍 WB는 오늘 장중에 7% 급등해줬지만 종가상은 조금밖에 못 올랐지만 일단 수익은 주고 있습니다. 같은 정치 관련 테마인데도 영흥철강은 물량은 크게 없지만 조용하게 약간 밀리고 있네요. 자, 고종현 전문가님부터 포트를 이제 직접 봐주시길 원하는데요. 자, 카프로 얘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 카프로부터 좀 봐드리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그 종목 AS를 해드릴 때 말씀해드렸던 것이 이제 그 당시에는 호남석유도 그렇고 카프로도 이제 마이너스권이었습니다. 손실 구간이었는데 오늘 이제 그 화학주 안에서 이제 대장 종목군이라고 하는 LG화학하고 호남석유, 금호석유까지 이제 강세를 좀 나타냈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이 1%가 채 안 되게 상승한 데 비해서는 상당히 큰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LG화학도 그렇고 호남석유도 그렇고 화학 대장주 종목군들이 바닥 구간에서 좀 등락을 펼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지수 레벨, 그냥 시장 레벨보다 먼저 반등 레벨이 좀 큰 업종이 이제 화학 업종인데요. 그래서 이제 호남석유가 이제 반등이 들어감에 따라서 카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강세를 좀 나타내다가 보합선에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강보합선에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수 관련 커플링이 상당히 좀 진한 종목군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의외가 이제 호남석유는 되는데 왜 카프로는 아직이냐 그러니까, 이거죠. 제가 이제 카프로에 대해서 그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 호남석유와 카프로는 같이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 쪽에서 이제 매수를 해주는 게 대형사 중심으로 프로그램 유입이 되면서 대형사들이 먼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중형주 같은 경우는 아직 움직이질 못했단 말이죠. 근데 지난주에도 이제 성격을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 같은 업종이긴 하지만 성격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사가 먼저 올라온 상태에서 기관 애들이 살짝만 중형주들을 만져줘도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탄력이 상당히 좀 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오히려 카프로는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이 18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손절선을 이탈하기는 했지만 지금 대형사들의 화학 중심의 이제 대형사들이 올라오는 흐름을 좀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면 카프로와 같은 종목군들도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 대형사들이 먼저 돌아 올라오고 뒤늦은 수급을 좀 받으면서 좀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로 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방송상은 사실은 손절되지만 갖고 계셔도 곧 그러니까, 수익률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사실상 지난 그 금요일에 시장 투매가 나오면서 만든 저점이 이제 14,600원인데 이 구간은 사실상 이 카프로가 그 14,600원을 다시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시장 자체도 이제 꺾이는 흐름상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반등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형사들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형주들은 뒤늦은 수급을 이제 받으면서 좀 빠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로 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순서가 있군요. 그리고 이제 호남석유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LG 지주사하고 호남석유 이제 대형주 두 종목이 남았고 이제 그 추가로 이제 편입하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일단은 호남석유나 LG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샀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오늘 화학업종의 대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보시면 오늘 그 개인들이 17만 주 정도가량의 호남석유 매도가 있는 반면에 기관 쪽에서 이제 14만 주 이상을 순매수를 하면서 그 뭡니까 호남석유가 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저가 구간에서 기관이나 외국 애들이 이렇게 그 강하게 순매수를 해주면서 양봉을 좀 잡았기 때문에 그 연속성은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오늘 나온 양봉은 바닥 탈피 양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고한상에서는 좀 안전하니까 좀 느긋하게 보유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오른다라고 해서 매도에 대한 고려를 하시는 것보다 시장 상황과 연동이 좀 진한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매주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는 호남석유나 LG와 같은 종목을 가지고 매도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예. 전일에 우리 주병선 전문가님도 이 자리에 같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다음 이제 순환매가 돌아가는데 이제 경기 민감 낙폭과대주 중에 예. 화학주가 탑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후에 이제 시장 주도를 할 수 있는 업종으로는 가장 유력한 게 이제 화학업종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왜냐하면 그 유로존 리스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시장 그 유로존 리스크나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가장 이제 과대납폭이 진하게 들어온 업종이 또 화학업종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가장 이제 저렴한 종목이기도 하고, 워낙에 2분기 실적이 많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쁘다라고 해도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2분기보다는 괜찮을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의 해석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항상 이제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소개시켜드리는 업종군들 중에 이제 중심이 되는 게 화학업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LG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LG라는 종목을 신규 편입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LG화학하고 LG전자가 있는데, 지금 현재 LG화학의 주가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LG지주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LG화학이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LG지주도 오늘 상승이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LG지주는 조금 다른 게,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다른 게, 앞에서 이제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강하게 유입이 됐었습니다. 근데 LG지주사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사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사는 모습인데요. 예. 실제로 어제 오늘 사이에 외국인들은 현물을 매도했지만 LG와 같은 종목군들을 순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오늘 그 LG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좀 강하게 바닥권을 탈피할 수 있는 양봉을 좀 만들어놨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보유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종목군들을 뭐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나와가지고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목군들이 살짝 오른다라고 해서 매도에 대한 고민 그렇게 빨리 하지 마시고요. 항상 이제 그 2부 시간에도 이제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 시장 상승기, 종목의 상승기 안에서 가장 강하게 매도를 하는 것이 이제 개인입니다. 그와 반면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는 한쪽에서 이제 치고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면서 추세를 만들어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LG와 호남석유는 좀 느긋하게 기다려서. 느긋하게 뭐 손절선에 대한 부분들도 이후에는 상향을 좀 해드릴 테니까 느긋하게 좀 보유를 해보도록 하시죠.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이거 얘기를 왜 빨리 안 해주나? 좋습니다. 우수 AMS를 7월 4일에 편입하셔서 현재 수익률이 25.7%이신 김준 전문가님, 이 종목으로 시작해보죠. 뭐 대단하네요, 진짜. 예, 일단 뭐 우수 AMS 같은 경우는 뭐 생각보다 반등 시점이 좀 빠르게 나오긴 합니다. 상한가 2번 갔잖아요. 예, 일단 상한가 들어간 것만 치면 한 4번이 들어갔는데 그쵸. 2번은 풀려서 쫙 밀리는 바람에 조금 이제 마음고생을 하신 분도 계신데 예. 뭐 어차피 수익권이기 때문에 크게 마음고생은 하지 마시고 그대로 들고 계신 분들은 들고 보시면서 자, 차트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일단 크게 보세요. 크게 일단 일봉으로 보지 마시고 월봉상으로 보시면 제가 추천 드렸을 때가 빨간 양봉이 떨어지기 전입니다. 파란 양봉 때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인제 시점에서는 뭐 급등주다 아니다 뭐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급등주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면 지금 이제 첫 번째 파동 구간 이후에 나오는 두 번째 파동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종가상 1930원으로 마감했긴 하는데 자, 지금 마찬가지로 살펴보시면
추천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상승폭 다음에 하락폭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거래량 터지는 게 이제는 고점 거래량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예전 트렌드라고 네, 말씀드렸고요. 속지 말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동 역시도 한 번 더 재차 파동이 나온다고 하면 더 크게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목표가를 상향 조절할 겁니다. 지금 오히려. 설명해 주세요. 이게 장중에 2,000원 자꾸 들어가던데 기존의 목표가가 지금 2,500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기존의 목표가를 한 70% 정도로 잡았는데 60%에서 한 70% 정도로 잡았었는데 일단 2차 파동까지 나오게 된다면 이 종목이 한 100% 이상도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목표가 자체를 조금 넉넉하게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종목이 계속 상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목표가를 찍으면 어떡하나라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도 뭐 조금 이제 조정이 들어가면서 뭐 한 25%대로 지금 이제 수익률이 조금 약간 다운이 됐긴 하는데 지금 간단하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월봉상 마찬가지로 첫 번째 파동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파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짧게 끊어서 보신다면 주봉으로 보시면 지금 최근에 월요일, 화요일, 어제랑 오늘 이어서 뭐 얕은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폭이 얇을수록 당연히 상승 파동이 일어나는 구간은 가장 크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파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다면 최근에 2,800원 최근 고점이었던 2,800원 선을 충분히 뚫고도 남을 만한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이 한번 돌 때 굉장히 강하게 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뭐 한 20% 30%에 너무 이제 안주하지 마시고 그대로 들고 계신 분은 들고 계시되 지금 현재 뭐 만약에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이나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을대 자체가 1,900원에서 2,000원 요 사이 가을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방향성 다음에 약간의 흔들기 폭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상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한가 들어갔을 때 상한가에서 쫙 밀리면서 고점 대비해서 20%가 밀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시장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흔들기 폭이나 장난질을 치는 물량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간에서 굳이 높게 쫓아 들어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 가격대를 다운시켜 줄 때마다 분할 접근을 해나간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예, 괜찮아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2차 파동 기다리면서 거의 한 100% 정도 수익을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목표가 3,000원까지 상향하시겠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조금 빠르게 보고 싶은데 안타까운 건 EQCN 자료예요. 추가 매수했는데 아이고. EQCN 자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겠죠, 당연히. 좋으니까 제가 추천을 드린 거고, 요 종목이 당연히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자루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조금,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 우수 AMS보다 오히려 영철강이나 EQCN자로 지금 마이너스권에 있는 종목들을 더 집중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QCN자로도 마찬가지로 뭐 잡은 구간에서 조금 더 밀려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6월달 저점만 깨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빨 꽉 깨물고 들고 가도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승폭을 보고 목표가를 재조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시고 이 종목을 대신에 제가 지난주에 뭐 20% 정도 추가 매수를 다시 들어갔었는데 오늘 10% 정도를 다운시킬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종목이 뭐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다운시키는 게 아니고 요 종목 한 종목의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더 좋은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 다운을 시킬 예정입니다. 예, EQCN 자료는 10% 정도 비중 축소 의견. 나머지 정치 관련 테마 두 종목 희비가 좀 엇갈리네요. 예, 그리고 아지텍 WB는 제가 조금 이상하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영어 들어간 종목 한 종목, 그냥 한글로 된 종목 한 종목을 제가 항상 들고 나왔었는데 영어가 성적이 좋아요. 예, 영어로 들어간 종목은 수익권이고 그리고 잠시만요. 오늘 이따가 편입할 종목은 그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익권이긴 한데 아지텍 WB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정보 있죠. 영철강이랑 아지텍 WB는 7월달 보지 마세요. 딱 잡으신 분들은 7월달 보지 마시고 7월 말부터 8월달, 8월 초부터 해서 수급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겁니다. 8월달 생각하시고 잡으실 분들은 밑으로 분할 접근하시면서 잡아 나가시면 괜찮아 보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 우수 AMS도 생각보다 빠르다라고 하셨는데 우수 AMS, EQCN 자료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두 종목 모두 포함해서 김준 전문가가 모두 다 석 달짜리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8월을 보라는 얘기도 무리가 아닌 듯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기존 포트폴리오 현황 보고 AS 받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인자를 찾아라. 오늘 경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고정현 전문가님, 이제 뭐 본의 아니게 일단 예. 방송에서는 카프로가 원칙을 지키고 손절이 됐는데 예. 30% 현금을 어떻게 쓰시겠어요? 예, 오늘 그 대형사 한 종목하고 이제 그 중형 종목 하나를 또 다시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제 예. 꿋꿋하게 대형주와 예. 중형주로. 그러니까 예. 지금 뭐 다른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좀 그 얇은 종목군들, 가벼운 종목군들을 좀 많이 돌아서셨어요. 다루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관점 자체를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등락을 좀 거치면서 대형사들을 잡고 있는데 좀 부담감을 가질 수는 있어도 이후에 이제 시장 반등이 들어가는 흐름상에서는 충분히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LG상사라는 종목하고요,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주회사 LG에 이어서 LG 예, 상사까지. 맞습니다. LG상사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이제 하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는 살짝 밀리다가 플러스로 좀 돌려서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LG상사 조금 이따가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전엔 그 2월 달부터 2월 달에 이제 6만 원대에 있던 종목이 지금 현재 뭐 3만 3천 원 부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실적에 대한 반영이 선반영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실적 반영이 되고 네. 불확실성이 오히려 좀 거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어제 이제 발표한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살짝 좀 짚어보면요. 네. 이번 2분기 실적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제외한 그 일회성 요인들의 그 요인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단일 광구로는 이제 최대 규모인 5만의 이제 8광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8광구에서 파이프라인이 어느 정도 교체 작업을 좀 거치면서 2분기 실적이 한 170억 정도 매출액이 좀 줄어드는 그런 요인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효과에 따라서 뭐 지분법 손실, 그러니까 한 분기에만 이제 반영이 되는 요인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이번 그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요. 예. 그 차트를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그 오늘도 사실상 그 온라인상에서도 이제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올해 2월 달에 이제 6만 원을 넘었던 종목입니다. 2월 달에 2월 달에 6만 원을 넘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이제 한 3개월 동안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근데 썰물처럼 수급도 나갔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파란색 선을 하나 그었는데요. 반등이 들어갈 때마다 이제 계속 부딪히는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락 추세의 상단 저항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됐던 것이고 올해 6월 달부터는 상단 추세, 하락 추세의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는 35,000원 부근에서 계속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2월 달 6만 원부터 올해 5월 달 뭐 3만 원대 부분까지 계속 이제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그 악재가 이제 미리 선반영이 된 상태에서 이제 실적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1% 넘는 상승을 하다가 종가에 이제 시장 밀리면서 같이 좀 밀려주는 그런 흐름인데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바스켓을 이미 비운 상태이기 때문에 비웠으니까 이제 채워 나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많이 안 좋은 상황에서 3, 4분기는 어느 정도 개선세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2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2월 달부터 상당히 좀 주가의 하락폭이 과대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42,000원 정도 이상까지의 목표치를 두고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6월 달 말에 33,750원의 저점이 있는데 이 저점 역시도 앞에서 이제 LG 지주사 설명해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6월 달 만든 이 저점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LG 상사만 내려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죠. 꺾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이제 시장 동조화가 강한 종목군들이 같이 이제 밀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되면 그 시장 리스크를 통해서 종목의 이제 손절선은 33,750원으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래요. LG상사 전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그렇다면 목표가 42,000원까지 얼마나 보시고 매수 가격 궁금하고요. 예. 또 포트의 비중도 알려주세요. 매수가는 그 내일장 이제 시초가 공략을 좀 하도록 하고요. 시가와 종가로 나눠서 안 사고요? 종가로는 안 나누고요. 아무래도 네. 지금 현재 그 LG상사는 속도감이 붙은 종목이 아닙니다. 아직도 이제 바닥권 구간에 붙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변동 구간이 아닌 차원에서 시초권에서 공략을 좀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금이 이제 30% 남았는데
그중에 20%를 LG상사를 사는데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표가는 아까 42,000원. 예, 기간은 그리고 기관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의 그 시장 상황과 동조화가 좀 커플링이 잘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 짚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일단은 한 달만 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머지 이제 남은 10%는 현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 남은 10%는 이제 부강약품이라는 종목인데요. 약간의 이제 그 제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종목군들과는 성격이 좀 다르게 좀 개별 성격을 좀 띠는 종목입니다. 그러네요. 그 예. 뭐 신약 개발해서 좀 유명한 종목인데요. 그 현재 구간상에서 그 하반기에 나올 재료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종목을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그 표적 항암제라고 있습니다. 예, 상반기 중에 정부 지원 과제로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그 미국이나 중국에서 임상 실험을 좀 진행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하반기 늦어도 이제 9월 이제 9월 달 전에는 어느 정도 임상 실험에 대한 그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시판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 시장성 자체가 상당히 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선반영이 좀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공략 자체를 이제 부관약품도 시초가 공략을 좀 하도록 하고요. 변동성 자체가 좀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초가 공략을 하면서 그 한 달 정도의 이제 기간 동안 뭐 목표가는 14,000원 정도 잡고 손절선은 11,200원 정도로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11,500원인데 손절가가 11,200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종가는 11,500원이지만 예. 그 7월 중에 12,000원을 넘어가는 흐름상에서 좀 흘러내렸거든요, 이미. 네. 이미 흘러내린 상태에서 11,200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종목의 탄력이 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짧게 보고 위쪽으로는 좀 크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시초가에만 공략하겠다?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주 타이트한 손절 가격을 잡고 부강약품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LG상사 부강약품이 들어갈 것 같아요. 하프로는 빠지고요. 잠시 후에 완성본 제가 대신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김준 전문가님 오늘 종목 궁금합니다. 우수 AMS로 우수하게 이제 성적을 내셨는데 오늘 영어 종목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먼저. 아닙니다. 그러면 또 영어 하시지 요즘 그 추세인데요. 대신에 한글도 아닙니다. 예? 예, 관심 그게 종목 무슨 알려주세요. 말이냐면 예. 제가 일단 종목이 지금 현재 포트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4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기 나오면서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좋은 종목을 더 많이 소개시켜 준 게 좋을지 아니면 포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는 게 좋을지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장에 많이 겪어보면서 우리 회원님들하고 문의 전화하고 뭐 많이 겪어보면서 제일 많이 문의를 받고 제일 많이 속상했던 게 뭐냐면 물린 종목에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손실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종목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포트 관리하는 법을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종목보다는 어차피 종목이 굉장히 많이 뭐 10종목, 뭐 5종목, 10종목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필이면 또 내가 안 잡은 종목만 자꾸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매가 꼬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들고 있는 종목에서 비중 조절이나 조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을 조금 대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 일단 4종목이 있는데 아까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 조절할 겁니다.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탄력이 한 번 더 추가적인 2차 탄력이 받게 되면 지금 탄력보다 훨씬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탄력 여건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수 AMS는 일단 목표가를 상향 조절을 할 예정이고요. 네, 3,000원까지. 네, 그리고 이큐스 엔자루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이 제일 많이 들어간 종목인데 약간 손실권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큐스 엔자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뭐 6월달 저점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들고 갈 겁니다. 무조건 비중이 들고 갈 많긴 거고 많네요. 대신에 비중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줄이고 아까 전에 영철강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안 들었는데 지금 요 4종목 중에서 혹시라도 지금 관심이 있어서 뭘 살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신규로. 영철강을 사시면 됩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내용처럼 지금 이제 올라간 종목에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뭐 손실 난 것보다는 수익 난 거에 대해서 관심이나 초점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실제적으로 뭐 우수 AMS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문의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는 사실 이 네 종목 가운데 우수 AMS에만 관심이 있는데 제 일반인 예, 맞습니다. 이 종목 아까운데 또 좋은 종목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떨어진 종목들을 굉장히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론 영철강이, 아쉬운 게 뭐냐면 영어가 안 들어갔다는 게 아쉽겠죠. 영어가 안 들어가서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오늘 한글 종목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잠깐 차트 보고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근데 손실이 큰 건 아니죠? 한 마이너스 3% 정도. 예, 한 3% 정도의 네. 비중도 지난번에 한 10% 정도로 조금만 잡아놨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면 영철강은 7월 말 8월 보고 들어간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8월 초쯤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붙을 겁니다. 네. 이 종목을 조금 이제 접근하시거나 손을 대시게 될 같은 경우는 일단 한 7월 말 전 이전에 미리부터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시면서 잡아 나가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초가로 지난주에 시초가부터도 별로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가을 때보다 더 한 3% 정도 더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종목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이 잡아 나가야 된다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상승 구간, 영철과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상승 구간에서 길게 보면 약간의 흘러내린 모습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거래량 상승 거래량이 나왔다가 지금 매도 거래량이 이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까 우수 AMS랑 비교해 보시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보이실 겁니다. 예. 그래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단순히 수익 나고 상승하고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이 지금 수급이 안 풀려 있고 어떤 종목이 가까운 미래에 수급이 다시 들어올 건가에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됩니다. 그 초점을 맞추시는 구간이 제가 네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을 찍어드렸는데 찍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안 드리게 되면 우수 AMS 지금 가을대가 조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20% 30%까지 올라가 있는데 잡고 조금 더 떨어지게 되면 흔들거나 하게 되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 되면 쓸데없이 손절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상승한 것보다 하락 쪽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신규로 사는 입장에서. 근데 예. 저는 사실 우수 AMS는요, 한 이틀 만인가 제 기억에 곧바로 상한가 가져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위 속을 썩인 적이 없는 종목이거든요. 예, 얘도 뭐 맞습니다. 속을 썩인 건 아닌데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는 거 말고 제 성격이 급한가요? 좀 빨리빨리 이렇게 수익이 탁탁. 그런 종목들도 당연히 있겠죠. 제가 원래 하던 게 3일짜리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들고 올까 말까 하다가 제가 알다시피 원래 포트에 3종목 이상 담지 않습니다. 근데 4종목을 초반에 담은 이유는 뭐냐면 한 종목이라도 더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 주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회원님들이나 뭐 시청자분들이 뭐 포트에 담아 가신다면 요 중에서 한두 종목으로 종목을 압축해서 매매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클 거고요. 그리고 뭐 아즈텍 WB나 영철강 같은 경우는 8월달 초 그리고 7월 말 보고 접근하신다면 뭐 좋은 결과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영철관 결국 오늘 10% 정도 추가 매수하시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목표가 손절가는 동일한가요? 예, 다른 거는 터치를 안 하고 오늘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수 AMS 목표가 상향 조절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조정할 거고요. 그리고 EQ센자루가 지금 40% 비중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10%만 줄여놓고 나머지 30%는 쭉 들고 갈 겁니다. 그리고 10% 줄인 거 가지고 영철강으로 추가 매수 10% 더 해서 20% 정도 맞출 예정입니다. 아직텍 WB는 어차피 지금 터치할 구간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갈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두 분의 완성된 포트폴리오 먼저 고정현 전문가 것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고정현 전문가가 또 새롭게 현금 제로 주식으로 꽉 채웠습니다. 호남석유, LG 동일하고요. 오늘 LG 상사 20%, 부광약품 10%가 카프로 30% 대신 들어간 모습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호남석유, LG는 뭐 수익 났다고 금방 파실 생각 마시고 조금 빈득하게 홀딩하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LG 상사는 2분기 실적 안 좋은 거 다 나왔습니다. 이제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면 갈 겁니다. 하반기 기대감도 있고요. 내일 시초 매수 얘기하셨습니다. 부광약품은 약간 개별주로 재료가 있어서 표적 항암제 보고 들어가는 건데요. 역시 내일 시초가 매수, 손절가는 부광약품의 경우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자,
자, 김준 전문가님의 포트 여전히 10% 현금은 남겨두는 모습인데 우수 AMS 우수한 거 그대로 두고요. EQ센자루는 지난번에 추가 매수가 조금 많았어서 일단 10% 정도 줄였습니다. 아즈텍 WB와 영웅철강. 자, 영웅철강 보시죠. 플러스 10% 오늘 추가 매수를 EQ센자루에서 물량 뺀 거를 영웅철강 더 사는데 쓰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과 함께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우수 AMS는 목표가를 2,500원에서 3,000원으로 500원도 올려 잡으셨습니다. 매수가 대비 거의 한 100% 정도 수익을 기대하신다는 얘기고요. EQ센자루는 비중을 10% 정도 줄여서 영웅철강 10% 추가 매수하는 데 썼습니다. 영웅철강은 신규 매수로 지금 가장 좋은 네 종목 가운데 하나라고 언급해 주셨고 7월 말 8월 초 같은 것 시기를 조금 넉넉히 잡으면서 싸게 모아가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된 포트폴리오 두 분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주일 뒤 수익률 기대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시청자 퀴즈 이벤트 저희가 문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의 문제는 한 문제, 월요일에 저희가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자, 정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고정윤 전문가님, 예. 예. 언제나 제 왼편에 계신 분이 출제를 해주세요. 근데 이 퀴즈는 제가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보기에 제 이름이 있네요. 김지훈 전문가님이 좀 해주실래요? 아, 제가 예. 예. 그거 얘기한 거 자체가 힌트. 예, 자, 김준 전문가님. 저는 제 이름이 없어서 읽기가 싫었어. 자,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출연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1번 고정현, 2번 주식천왕, 3번 김수영, 4번 동방박사. 예, 급 질문 추가하면은, 예, 급 퀴즈 추가하면 5번은 김준 전문가? 예, 예.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정훈 전문가님, 방송 사상 최초 내가 질문 퀴즈를 내고 싶지 않다 하셨기 때문에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예. 참여 방법은요. 그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리치맵을 검색을 하시고요.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무료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단에 이제 배너가 있는데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들어가셔서 퀴즈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퀴즈 정답 선택 확인 후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을 하셔야 완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고정훈 전문가님, 네. 참여 방법이 더 어렵죠? 그러네요. 퀴즈가 나오는데, 예, 퀴즈. 자, 이벤트 참여하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는 월요일인데요. 전문가 방송 무료로 볼 수 있는 이용권과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김에 무료 방송도 보실 수가 있어서 참고로 좀 언급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밤 9시에는요. 우리 고정현 전문가님께서 무료 방송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현 장세 판단과 유망 종목, 우리 고정현 전문가식 시장 풀어가기 어떤 식일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 고정현 그리고 김지훈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 장면 전략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고정현 전문가님이 가시지 않고 오늘 2부까지 책임을 져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2부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무료 문자나 전화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김수용 씨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